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병원장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목뼈의 뻐근함을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경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추질환 가운데 경추척수증은 작은 외상으로도 하지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질환으로, 경추척수증은 경추의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압력이 척수를 누르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죠. 경추척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손의 근력 약화와 저린 듯한 느낌, 부자연스러운 손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는 젓가락질이 어렵고 물건을 쉽게 놓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옷 단추 채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이 병이 진행되어 심한 만성 척수증이 되시면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균형 감각과 지각 기능 장애가 함께 오기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경추 척수증은 하지 근력 약화로 걸음이 휘청거리는 등 보행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 전조 증상과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경추 척수증과 뇌졸중 두 질환의 치료법은 완전히 다른 만큼 정확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는 상지, 하지가 양측으로 비슷하게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나, 뇌졸중의 경우에는 병변이 있는 쪽의 반대측에 증상이 발현되는 양상이어서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으신 목 디스크는 대부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고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10% 안쪽입니다. 이에 반해 경추척수증에서는 손가락 저린 증상은 목 디스크와 비슷하나 목이 통증이 별로 없고, 그리고 경추척수 환자가 대부분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초기 증상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척수는 중추신경인 만큼 한 번 죽은 신경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하고 증상을 판단하여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지 말지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넓더라도 중증 추간판 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 등이 있다면 척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수뼈와 신경이 지나가는 길 사이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주로 경추에 많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후궁 성형술 혹은 후궁 감압술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과 동반된 경추 척수증을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치료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추 척수증이라도 마비가 진행되지 않고 증상이 전혀 없으시다면 신경에 쓰는 영양제를 쓰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통해서 목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척수가 심하게 압박을 받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신경세포의 괴사가 오기에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증상이 현재 없다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그 상황을 뒤로 미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신경 통로에 크게 연결되어 있어서 경추와 흉추병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찾아드는 경추 척수증 증상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불편감이 생기시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